안녕하세요. 노트북은 말방규.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할인 특가 중인 게이밍 노트북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11월 이후 눈에 띌 정도로 매력 있는 가격대 노트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될 신규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중 할인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에 말방구 실험실에서 할인 행사에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봤습니다.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주연테크에서 출시한 리오9 L9W36 모델이 그것입니다. 원래 판매 가격은 169만원, 하지만 할인이 들어가 136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원 초반대 게이밍 노트북도 있었지만 스펙을 고려해 장기간 사용할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다용도 게이밍 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중요하겠죠. 이번 노트북은 16인치형 2560x1600 2K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16대 10 비율의 IPS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습니다.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만큼 멀티 작업을 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sRGB는 100%의 색역 그리고 5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해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기에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게이밍 노트북답게 165Hz의 고주사율과 3ms 응답 속도를 지원하는 만큼 영상 편집은 물론 게임까지 충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혹 특가 노트북의 경우 하드웨어 스펙은 좋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운드는 2W 출력의 스피커가 2개, 거기에 사운드 블러스터 시네마 6 플러스를 지원해 자체 사운드만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하기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주연테크 노트북은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 게이밍에 특화가 된 만큼 크고 묵직했다면 이번 노트북은 359.5mm, 263.8mm, 두께는 24.3mm, 거기에 중량은 2.15kg으로 상대적으로 슬림하면서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메탈, 거기에 블랙 컬러를 적용해 모던한 느낌을 살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상판에 주연테크 로고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스펙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연테크 리오9 L9 236 모델은 12세대 인텔 코어 i7 12700H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13세대가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12세대 i7 12700H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시네벤치 R23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15599점, 싱글코어는 1769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영상 편집은 물론 멀티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램은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16GB 싱글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추가 슬롯을 지원하지만 듀얼 메모리가 아닌 싱글 구성은 솔직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TGP 115W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이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먹스드 회로를 지원하는 만큼 논 옵티머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3D 마크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는 총점 18048점, 그래픽 점수는 19225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에서는 총점 7103점, 그래픽 점수는 7369점을 보여줬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에 있어서는 4320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2K 플러스 해상도에서 멀티 작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데요. 물론 게임은 일정 부분 옵션 타협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스토리지는 PCIe 4.0을 지원하는 삼성 브랜드 NVMe SSD 512GB를 적용해 읽기 6795, 쓰기는 4920MB/s로 실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PCIe 3.0 M.2 슬롯을 지원해 저장 공간 역시 확장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게임 성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를 높음 옵션 2K 플러스 해상도와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각각 게임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기본 해상도에서는 평균 72프레임을,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평균 10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높음 옵션에서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기본 해상도에서는 최소 14, 평균 39, 최대 60프레임을,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최소 36, 평균 72, 최대 11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음 옵션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해상도에서는 최소 72, 평균 87, 최대 120프레임을,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최소 56, 평균 131, 최대 21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기본 해상도 기준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12, 평균 125, 최대 24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4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본 해상도에서도 게임을 즐길만 했습니다. 물론 사이버펑크는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즐길만 했지만 옵션 타입을 한다면 기본 2K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게임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먹스드 회로를 지원하는 만큼 논 옵티머스 모드로 설정을 한다면 그래픽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논 옵티머스 모드로 동일한 벤치마크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결과 총점 19,528점, 그래픽 점수는 21,129점으로 약 10%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게임 프레임 역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게임 성능만큼 발열 부분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번 노트북은 5개의 히트파이프, 4개의 통풍과 함께 양쪽 2개의 쿨러를 사용한 쿨링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실제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10분간 돌려본 결과 일부 스로틀링 현상은 있었지만 최대 온도 87도, 평균 온도는 64도로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역시 온도 방어는 꽤나 괜찮았는데요. 그럼 키보드 및 입출력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키보드는 숫자키를 포함한 배기키 풀사이즈로 구성됐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15가지 컬러의 RGB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키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터치패드는 기존 제품 대비 더 큰 사이즈로 제작돼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게임은 마우스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는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4를 지원해 확장성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HDMI 2.1 포트와 미니 DP 1.4 포트를 지원해 최대 3개의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트와 함께 최신 와이파이 6 및 블루투스 5.1을 지원해 유무선으로 외부 기기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54Wc의 배터리 용량을 지원합니다. 슬림한 사이즈로 디자인하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조금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 브랜드가 주연텍. 자, 오늘은 할인 중에 있는 게이밍 노트북 주연테크 리오9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과 함께 게임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번 제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할인 혜택은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